뭐라고요? 결혼한다고요? 농담이죠. 그렇죠? 아니야. 사실이야. 거짓말하지 마요. 제주도에서 함께했던 시간은 뭐였어요? 의미 없는 거였어요. 그땐 진심이었어.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진심이에요? 그렇지만 난 이렇게 해야 해. 누가 정했는데요? 대체 누가 당신 인생을 그렇게 조종하는데요? 그만해. 더 이상 묻지 마. 아니요. 난 묻고 싶어요. 왜냐면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럼 날 미워해. 그게 너한테 더 쉬울 거야. 미워하라고요? 웃기지 마요. 당신이 날 이렇게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날 위해서라고요? 개소리하지 마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전화하지 마. 끊지 마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미안해. 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하다. 네온사인 가득한 거리, 어디서나 들려오는 음악 소리, 그리고 끝없이 바쁜 사람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조용한 순간을 찾는 사람들은 있다. 특히나 누군가의 시선이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런 순간이 더욱 절실할지도 모른다. 그날은 10월 초, 가을의 공기가 점점 깊어지던 때였다. 낮에는 햇살이 따뜻했지만 밤이 되니 제법 쌀쌀했다. 거리에는 긴 코트를 꺼내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이태원 근처의 한 작은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 이곳은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곳이었다. 카페 사장님은 손님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성격이었지만 불필요한 관심은 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는 유난히 조용한 손님들이 많았다. 혼자 책을 읽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연인들, 그리고 나처럼 일부러 한적한 곳을 찾는 사람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나를 보고 가볍게 미소 지었다. 이런 데도 있었네. 네, 조용해서 좋아요. 아는 사람 아니면 잘 안 찾아오거든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나는 미리 시켜둔 따뜻한 유자차를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고마워. 근데 넌 왜 이런 곳을 좋아해? 그냥 너무 시끄러운 곳은 싫어져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순간 공간이 더욱 따뜻해진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밖에서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게 괜찮아요? 그녀는 살짝 고민하는 듯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실 이런 시간이 필요했어. 조금 있다가 우리는 카페를 나와 한강으로 향했다.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고 가로등 불빛이 한강 위에서 반짝였다. 한강 오랜만이네. 그녀는 마치 처음 온 사람처럼 주변을 둘러보았다. 멀리서 누군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연인들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걸어보는 건 처음이야. 그녀의 말에 나는 걸음을 멈췄다. 정말요? 한강에 자주 오시지 않아요? 응, 차로 지나가거나 행사 때문에 온 적은 있지만 이렇게 걸어본 적은 없거든. 그녀는 한강 다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상하지? 이렇게 가까운 곳인데도 직접 와서 걸어볼 생각은 못했어. 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살아왔다. 자유롭게 길을 걷는다는 건 아마 그녀에게 사치 같은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조용히 걸었다. 강바람이 살짝 차가웠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그런데 말이야. 그녀가 말을 꺼냈다. 사람들은 다 평범한 삶을 원한다고 하잖아. 나도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은데. 평범한 삶이 어떤 건데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다.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 먹는 거.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거야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정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걸 해보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서야 그녀가 원하는 평범함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았다. 그날 밤, 우리는 한참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좋아하는 영화, 어릴 적 기억, 그리고 평범한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넌 평범한 게 좋아. 그녀가 물었다. 좋다기보단 그냥 익숙해요. 그럼 익숙한 게 지겨울 땐 없어? 나는 생각해봤다. 가끔은 있죠. 하지만 결국엔 돌아오게 돼요. 너무 특별한 건 결국 감당하기 힘드니까요. 그녀는 내 대답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강을 바라봤다. 난 반대야. 네, 난 평범한 걸 감당하기 힘들어. 그녀는 작게 웃으며 덧붙였다. 그게 뭔지 잘 모르겠거든. 그녀는 모든 걸 가졌지만 정작 단순한 일상은 누려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지만 그녀는 그들처럼 살아보고 싶어 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궁금해졌다. 그녀가 정말 원하는 건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그녀가 찾는 그 평범한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정말 끝일까? 그녀는 계속해서 평범한 삶을 찾아다닐까? 아니면 결국 그녀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게 될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꿈꾼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룬다고 해서 정말 행복해질까? 그녀가 찾는 답은 무엇일까? 그날은 유난히 흐린 날이었다. 오전부터 비가 내릴 것처럼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고 거리에는 우산을 챙긴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평소처럼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캔버스 위의 색감이 마음에 들지 않아 몇 번을 덧칠하며 고민하던 중 갑자기 문이 열렸다. 나는 원래 예약 없이 방문하는 손님을 받지 않는다. 특히나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는 더더욱. 그런데 문을 연 사람을 보고 나는 순간 당황했다. 오늘 시간이 많으세요? 아니, 그래도 왔어. 그녀는 언제나처럼 당당한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오늘따라 조금 피곤해 보인다는 것을. 비 올 것 같은데 우산은요? 몰라. 그냥 나왔어. 나는 피식 웃으며 창가 쪽에 놓여있던 우산을 가리켰다. 그럼 이거라도 들고 가세요. 또 비 맞고 다닐 거예요? 그럴지도. 그녀는 대답 대신 주변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한쪽 구석에 놓여있는 캔버스 앞에서 멈춰섰다. 이거 내가 그린 거야.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캔버스를 바라보았다. 그림은 강렬한 붓터치로 가득한 추상화였다. 색이 채 다 채워지지 않아 곳곳이 비어 있었고 형태도 완전하지 않았다. 이 그림 나 같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췄다. 네? 미완성이잖아. 나도 그래.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림 위를 천천히 따라 그리듯이 움직였다. 그래서 이거 사고 싶어. 나는 황당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완성인 그림을요? 그래. 왜요? 그냥 이유를 말해야 해. 보통 사람들은 완성된 작품을 사죠. 미완성인 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녀는 살짝 웃으며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니까 난 언제나 뭔가를 끝내지 못하거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 어쩌면 나보다 그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녀는 결국 그 그림을 사갔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근데 왜 본명으로 안 해요? 그냥이요? 그래. 내 이름이 붙으면 이 그림도 나처럼 무거워질 것 같아서. 그녀는 캔버스 뒷면에 다른 이름을 적었다. 그 이름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이름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언젠가 내가 사라지면. 사라지다뇨? 그러면 내가 날 기억할 수 있잖아. 하지만 꼭 내 이름으로 기억할 필요는 없으니까.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디 떠날 계획이라도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말이야. 그녀는 가볍게 웃었지만 그 웃음이 이상하게 가슴 한쪽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녀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꼭 미완성된 그림을 가져가고 싶었는지, 그리고 왜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을 남겼는지 그 모든 의미를 알게 된 건 그녀가 정말로 내 곁에서 사라진 후였다. 7월 중순, 서울은 푹푹 찌는 날씨였다. 아스팔트는 뜨겁게 달궈졌고 사람들은 모두 실내로 피신한 듯 보였다. 나는 작업실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그림을 그리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다. 오늘 시간 돼. 나는 휴대전화를 보고 잠시 고민했다. 뭐 때문에요? 그냥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어. 어디요? 그녀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나는 김포공항 출국장에 서 있었다. 비행기는 곧 제주도를 향해 이륙했다. 우리는 미리 계획을 짜지 않았다. 숙소도 급하게 예약했고 일정도 없이 그저 떠났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제주도는 왜요? 그냥 바다가 보고 싶어서. 서울에도 한강 있잖아요. 한강은 바다가 아니야.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바다가 필요해 보였다. 우리는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곧장 숙소로 향했다. 서귀포 해안가 근처의 작은 돌담집이었다. 창문을 열자 짠내 나는 바다 향기가 확 밀려왔다. 이 집 마음에 들어. 너무 조용해서 좋아. 진짜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살 수 있다면 살고 싶지. 그럼 살아요. 말처럼 쉽지 않아. 뭐가 그렇게 어려운데요?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넌 아직 몰라. 알려줘요. 왜 못하는데요? 그녀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해안시장으로 갔다.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한 곳이었다. 고등어 살까? 고등어 요리할 줄 알아요? 아니, 근데 하면 되지 않을까? 나는 피식 웃었다. 그녀가 요리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 해봤다. 그럼 해봐요. 후회하지 마. 그렇게 우리는 고등어와 몇 가지 식재료를 사서 숙소로 돌아왔다. 부엌에서 허둥지둥하는 그녀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웃겼다. 이거 어떻게 굽지? 기름 두르고 소금 뿌리고 그냥 구우면 돼요. 그냥 그냥 그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생선을 팬에 올렸다. 기름이 튀자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아, 뜨거.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하하, 뭐 하는 거예요? 몰라. 내가 해. 결국 내가 고등어를 다 굽고 그녀는 옆에서 수저만 챙겼다. 이제 요리는 포기해요. 응. 그냥 사 먹고 살래? 방금까진 여기서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살고 싶긴 한데 요리는 못하겠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계속 웃고 있었다. 해가 지고 우리는 바닷가에 나란히 누웠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밤이었다. 이렇게 누워있는 것도 좋다. 그러게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일지도 몰라.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여기서 살아요. 그녀는 피식 웃었다. 넌 왜 그렇게 쉽게 말하니? 어렵게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넌 아직 몰라.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단순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모래를 쓸어내리고 있었다. 만약 정말로 모든 걸 버리고 올 수 있다면 그때도 너는 나랑 같이 있어줄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가 원하는 답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조차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여름, 우리는 제주도의 바람과 바다 속에서 한때의 자유를 느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시간이 끝나면 그녀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여전히 여기 남게 될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흐르는 대로. 그날 제주도의 하늘은 온종일 어두웠다. 아침부터 흐린 구름이 가득했고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날씨가 변덕스러울 거라는 예보가 있었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마치 이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그저 흘러가는 대로 두고 싶었다. 오후가 되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늘고 조용했지만 점점 굵어지더니 금세 폭우로 변했다. 바닷가 작은 집의 지붕 위로 빗소리가 쏟아졌다.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비 내리는 바깥을 바라보았다. 비 엄청 오네. 응, 장마철이니까. 이러다 밖에 못 나가는 거 아냐? 못 나가면 어때요? 여기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깥의 회색볕 풍경과 대비되게 실내는 따뜻했다. 차를 한 잔 마시고 책을 펼쳐놓고 특별할 것 없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 어쩌면 이런 날이야말로 진짜 여유라는 걸지도 몰랐다. 어느 순간 그녀가 조용히 내 어깨에 기대었다. 가볍게 기대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에 무게를 내게 맡기는 느낌이었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낮고 조용했다. 응? 만약 어느 날 내가 없어지면 넌 날 기억해줄 거야. 나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냥 문득 궁금해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평소보다 차가웠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건데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 어떤 생각?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해간다는 거. 사람도, 관계도, 감정도. 언젠간 다 사라지는 거잖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넌 겁나지 않아. 나는 잠시 고민했다. 모르겠어. 근데 만약 그날이 온다면 저는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정말 당연하죠.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하지만 넌 너무 순진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넌 아직 모르는 게 많다는 뜻이야.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왜 이런 대화를 하는 건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답답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소리는 더 거세졌다. 우리는 바닥에 앉아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갑자기 그녀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어딘가로 메시지를 보냈다. 누구한테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봤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맞아요? 응. 그럼 지금 나한테 집중해요. 괜한 생각 말고.
그녀는 살짝 웃었다. 넌 정말 단순하다. 어려운 것보단 낫죠? 그녀는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만약 내일 갑자기 내가 사라진다면 넌 어떻게 할 거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 질문 좀 하지 마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답해봐. 안 사라질 거잖아요. 만약이라고 했잖아.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찾아갈 거예요. 어디든. 그녀는 가볍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뭔가 말하지 못한 감정이 섞여 있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몰랐다. 그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질문이 예고편 같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비가 내리던 그 밤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평온한 시간이었음을. 제주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연락이 없었다. 원래 바쁜 사람이었고 일정이 많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다. 나는 처음에는 기다렸다. 하루, 이틀, 사흘.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다. 처음엔 문자만 보냈다. 잘 지내요? 언제 볼 수 있어요? 바쁜 거 알아요. 그래도 한마디는 해줘요. 읽은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이틀 후 나는 전화를 걸었다. 1번, 2번, 10번. 그녀는 받지 않았다.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를 피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다. 나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아주 늦은 시간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를 보고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였다. 여보세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저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미안해, 수지야. 나는 숨을 삼켰다. 어디에요? 왜 연락 안 했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던 걸지도 모른다. 이게 마지막 전화야.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슨 소리예요? 왜 마지막이에요? 나 결혼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곧 결혼해. 그래서 더는 연락할 수 없어. 아니, 장난이죠? 그렇죠? 아니야. 나는 숨이 막혔다. 말도 안 돼요. 제주도에서 그때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결혼한다고요? 미안해. 그럼 그때 했던 말들은요? 여기서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야. 그땐 진심이었어.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진심이야.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요? 왜?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해야 하니까. 누가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누가 정했는데요? 수지야. 부탁이야. 더 이상 묻지 마. 아니요. 전 묻고 싶어요. 왜냐면 이해가 안 가니까. 제주도에서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은 뭐였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였어요. 의미가 없었다면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하지 않았겠지.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 꼭 이렇게 끝내야 해요? 미안해. 미안하단 말 그만해요. 내가 당신을 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괜찮아질 거야. 아니요. 난 아닐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미워했으면 좋겠어. 뭐라고요? 그래야 너도 덜 아플 테니까. 그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이제 끊을게. 아니, 끊지 마요. 제발.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호음이 울렸다. 그녀는 전화기를 끊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그날 밤 휴대전화를 꼭 쥔 채로 한참을 울렀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별은 언제나 갑작스럽고 어떤 이별은 영원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바빴다. 자동차 경적 소리, 인도를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카페에서 울리는 커피 머신 소리. 나는 평소처럼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전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온몸이 무거웠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다. 연락해봤어? 친구가 보낸 문자였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연락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전화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하지만 화면에는 여전히 아무런 알림도 없었다. 진짜 끝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때 문 밖에서 택배가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렸다. 택배의 상자는 크지 않았다. 발신자 이름도 없고 주소도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있었다. 그 안에는 손편지 한 장과
낯익은 작은 목걸이가 있었다. 미안해. 아무 설명 없이 사라져서. 이건 내가 너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이야. 제발 날 잊고 행복하게 살아줘. 나는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편지를 든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낡은 실버 체인에 조그마한 원형 펜던트, 누가 봐도 평범한 액세서리였지만 나에게는 아니었다. 이건 그녀가 나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이었다. 처음 이 목걸이를 받았던 날이 떠올랐다. 그날도 비가 오고 있었다. 우리는 한강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이거 그녀는 조그마한 상자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면 알잖아. 나는 상자를 열었다. 목걸이네요. 별로 비싼 건 아니야. 그냥 널 보면 이게 떠올라서. 왜요? 단순하고 작지만 그냥 내 스타일 같아서. 나는 피식 웃으며 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그럼 내가 평범하단 뜻이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나는 그때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다. 어딘가 쑥스러워하면서도 진심이 묻어있던 말투. 그녀가 처음으로 나에게 준 선물. 그런데 이제 이건 마지막이 되었다. 나는 목걸이를 손에 꼭 쥔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왜 이런 식으로 끝내야 해요? 나는 소리 내어 말했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다. 나는 편지를 다시 펼쳤다. 날 잊고 행복하게 살아줘. 이렇게 몇 마디 적는다고 정말 잊을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쉽게 지워질 수 있을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밖에는 여전히 바쁜 사람들, 아무렇지 않은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나만은 알고 있었다. 이 작은 상자 하나가 내 세상을 뒤흔들었다는 걸.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는 걸. 나는 다시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이걸 버려야 할까? 아니면 간직해야 할까? 손에 힘을 주었다가 다시 풀었다. 이걸 어쩌지?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서울은 여전히 바빴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람들은 출근을 하고 커피를 사고 저마다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하루는 그날 이후로 멈춰 있었다. 나는 작업실 한가운데 서서 벽에 걸린 미완성 그림을 바라봤다. 그녀가 사겠다고 했던 그림, 하지만 결국 가져가지 못한 그림. 그날 이후 나는 붓을 잡지 못했다. 무언가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녀 없이 완성해버리면 이 그림이 진짜 끝이 나버릴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캔버스에 손을 댔다. 손끝에 닿는 거친 질감. 그녀가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가 떠올랐다. 이거 내가 그린 거야. 응, 아직 미완성이지만. 미완성이라서 좋아. 왜요? 나랑 닮았으니까.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언제나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늘 어딘가 부족했고 늘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끌렸던 걸까? 하지만 그 그림을 남겨두고 그녀는 떠났다. 사람들은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사랑이 그렇게 단순할까? 추억이란 게 그렇게 쉽게 정리될 수 있을까? 나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번호를 찾아 몇 번이고 바라봤다. 전화 버튼을 누를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다. 이제 연락하지 마.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말이 정말 마지막이었다. 더 이상 내게 열려있는 문은 없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연락하지 않을 거다. 아니, 연락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녀가 선택한 길을 가고 있고 나는 내가 남겨진 자리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 나는 한참을 그림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붓을 들었다. 색을 더할까? 아니면 이대로 둘까? 한동안 고민하다가 조용히 캔버스 위에 붓을 올렸다. 미완성이었던 그림, 이제는 나 혼자 완성해야 할 그림. 그녀는 떠났지만 내 시간은 멈춰 있을 수 없었다. 내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나는 다시 붓을 움직였다. 그렇게 닫힌 문 앞에서 나는 조금씩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